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산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대부분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살이 완전히 말이 안 돼.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양도 따라서 많아지게 됩니다. 산소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소의 존재를 밝혀낸 영국의 과학자 프리스틀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양의 산소는 약이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촛불을 순식간에 태워 없애버리듯이 우리의 생명을 빨리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산소의 두 얼굴, 그 어두운 면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의식이 없는 한 중환자가 실려왔다. 며칠 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할머니, 자극주면 이제 깨어나니까 하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죠. 환자는 신체 오른쪽 부분에 마비가 찾아왔다. 좌측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때문인데 원인은 활성산소다.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의 산화를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어느 기관이든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혈관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조장하고 악화를 시켜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뇌경색 같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64세 이복순 씨. 15년째 관절염을 앓고 있다. 무릎에 물이 차 통증이 심해지면 수시로 물을 빼줘야 한다. 관절액은 정상인 경우보다 탁하고 점도가 떨어진다. 점도가 좀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냥 완전 뼈가 살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활성산소다. 관절 조직 내에도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관절염증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생성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신생혈관 물질이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을 증가시켜서 관절염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정체에 하얀 이물질이 끼어 시력장애를 일으킨다. 이 이물질은 과산화지질로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사회에서는 수분과 반응해 활성산소를 발생하고 활성산소는 안구의 불포화 지방산과 반응해 과산화지질을 만드는 것이다. 백내장 환자에서 우리가 눈 안에 있는 그 방수의 활성산소의 그 농도를 보게 되면 정상인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10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 상피세포라는 것이 수정체와 방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못 이루어져 가지고 수정체가 혼탁되는 이런 백내장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제가 악성 멜라노마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 당시 전 이태리 육상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뉴질랜드로 돌아왔죠. 그리고 곧바로 등 뒤에 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암을 모두 제거했어요. 의사 선생님 얘기론 만일 그때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더 못 살았을 거라고 해요. 건강을 되찾아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 사라. 피부암의 원인은 활성산소였다. 활성산소가 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척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확률은 높다고 볼 수 있죠. 피부암으로 봤을 때는 암과 자외선 노출이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암의 원인 요소에는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활성산소에 대한 관심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요. 몸 안의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각종 성인병과 암, 노화와 치매를 비롯해 모든 질병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는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또는 운동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퇴행성 질병의 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또 암, 혈관 질환 이 모든 것에 활성산소가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 산소 중 2~3%는 활성산소로 나옵니다.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데 동맥경화의 경우 활성산소가 만든 과산화 지질이 쌓여 혈관을 막는 것이다. 상처에 세균을 죽이는 과산화수소도 활성산소. 이렇게 파괴력이 강한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서 정상세포를 산화시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산소의 산화작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먹다 남은 사과를 공기 중에 놓아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면이 붉게 변색된다. 사과 표면이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된 것이다. 네, 일반적으로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양도 따라서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폭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수면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또한 알코올, 즉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활성산소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활성산소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몸 안의 활성산소를 없애고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키위뿐 아니라 컬러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다. 우리 몸은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이런 노화의 원인으로 최근 산소가 주목받고 있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지만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이다. 몸 안에서 독성을 가진 산소로 바뀔 경우 각종 질병과 노화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다.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몸속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된다. 흡수된 음식물은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한다. 그리고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때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소식. 소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소식일까요? 진정한 소식은 열량은 줄이되 영양은 풍부하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엔 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열량만을 섭취하는 소식이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하루 평균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데요. 여기 6사람들은 2,700칼로리에서 3,500칼로리까지 평균보다 많이 과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제작팀들은 이분들에게 기존 열량에서 30% 줄여 먹는 소식 프로그램을 4주 동안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런 변화와 활성산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기간의 소식이 과연 우리 몸의 활성산소까지 억제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소식 전후의 활성산소 양을 비교해보았다. 4주일이라는 제한된 실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절반인 3명의 활성산소가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소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스트푸드, 과자, 청량음료 등을 정크푸드라고 하죠.
영양소는 없으면서 열량만 높은 이런 음식들만 피해도 소식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영양입니다. 소식을 하면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식물성 단백질,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생선, 여기에 다양한 과일과 채소까지 의식적으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에 비해서 근육량도 줄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젊을 때보다 적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적게 먹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몸무게입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할 만큼 먹는 것이 자신에게 적절한 소식입니다. 이 양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서 장수 노인들처럼 평생 살찌지 않는 몸매를 유지하십시오. 이 건강과 장수를 원한다면 소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